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이종숙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6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하루 해가 갑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오래 어딘가를 보고 있곤 합니다.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마음 설레이게 하는 6월과 관련된 시들인데요. 6월이면 더 빨간 장미를 보면서 우리가 그 장미를 볼 수 있게 기꺼이 붉은 피 흘리신 호국 영령들도 기억하는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문학 스튜디오 시작합니다. 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첫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힐링 인문학 만나보겠습니다. 톡톡 힐링 인문학. 톡톡 힐링 인문학, 오늘은 박홍철 선생님과 함께 영화 속에서 인문학적 요소를 찾아보는 영화 인문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박홍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시나요? 요즘 이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영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 윌 스미스 그리고 제이든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2007년에 개봉을 했고요. 2017년에 다시 개봉할 만큼 인상적인 영화라서 아마 보신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윌 스미스 하면 우리에게 맨인 블랙, 나쁜 녀석들 등으로 알려진 배우죠. 네, 그래서 더 영화가 친근하게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용기를 주던 영화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윌 스미스가 연기한 크리스 가드너는 아내 린다와 아들 크리스토퍼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크리스 가드너는 물건을 팔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세금이나 집세는커녕 불법 주차 과태료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네. 결국 아내까지 집을 떠나고 말죠. 우연히 증권 중개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고 대학 학사학위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증권 중개인이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이 숫자에 강하다는 강점과 본인의 이 적극성을 살려서 어렵게 이 큰 증권회사의 인턴으로 합격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그 인턴십은 6개월 동안 무보수인데다가 20명 중 1명만 정직원이 되는 이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에게는 더욱더 힘든 생활이 이어집니다. 아, 그 밀린 세금 때문에 계좌까지 동결되면서 결국 크리스는 아들 크리스토퍼와 함께 길거리에 이제 나앉는 신세가 되고요. 네.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크리스는 최선을 다해 의료기 영업과 인턴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전설이라고 하는 크리스 가드너의 이 자전적 에세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책이 이 영화의 원작인데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에서 월스트리트의 1억 8천만 달러의 자산가로 놀라운 변화를 이룬 크리스 가드너의 감동적인 인생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온통 흑백과 같은 우울한 주변 상황 속에서도 원색으로 표현될 것 같은 아버지와 아들 모습 때문에 어둡지 않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인생의 무거움이 느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결코 이 무겁거나 우울하게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네. 도둑맞은 의료기기를 되찾는 장면들이나 택시비를 못 내서 이 쫓기는 장면은 이 참 마음 아픈 상황인데도 배우의 연기로 약간 박진감마저 네. 느끼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을 또 웃음과 재치로 넘기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프다라는 표현이 네. 떠올랐습니다. 웃긴데 정말 네. 슬픈 그런 면들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이 소소하고 현실적인 캐릭터로 그리고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생활의 약간의 비참함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품는 희망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음. 있습니다. 특히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이 꿈의 한 발짝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무급 인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 네. 숙식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 힘든 생활에서 오는 비참한 그 현실 등이 네.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더 몰입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고 보니까 가장 감정이입되면서 긴장감이 느껴지던 순간이 증권사 임원을 쫓아가서 택시를 함께 타면서 루브리 큐브 퍼즐을 맞추는 장면에서 네. 저 퍼즐을 맞춰서 인사팀장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마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택시를 타고 시간 안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그 루브릭 큐브를 조립하면서 인사 팀장의 관심을 끄는데 결국 성공을 하고 네. 이 인연이 이 증권사 입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면 이 영화 스틸컷 중에 이 그 큐브 퍼즐이 뉴스에서도 소개되고 네. 그리고 택시 운전 기사의 손에도 들려 있는 걸 보면서 네. 좀 재미를 더하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도둑맞은 의료기를 되찾는 장면도 크리스의 절박함과 더불어 이 웃음나게 해서 참 이 소소한 일상이 배경인데도 네. 지루하지 않고 이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절박한데 또 웃음을 자아내던 장면들 때문에 더 뭉클했던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 체납된 벌금을 내지 못해서 이 유치장에 갇혀서 페인트 칠을 하던 복장 그대로 이 취직 면접을 보러 간 장면도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셔츠도 안 입고 면접 온 사람을 채용한다면 이유가 뭘까?라는 이 면접관의 질문에 그는 질문에 아주 멋있는 바지를 입고 왔나 보죠라고 재치 있게 네. 응수를 하면서 인턴 자리를 결국 이제 따내게 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저는 가슴 조이면서 보다가 이 재치 있는 대답에 더 후련하게 웃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는 가드너가 이 목표로 정한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해 겪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풀어갑니다. 네. 영화는 힘든 가운데서도 가드너가 보여주는 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전달하는 데 주력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는 우리도 또 네,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힘든 상황을 재치와 웃음으로 보여주던 주인공이 그런데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뭉클했었는데요. 네. 아들과 함께 이게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바닥에 휴지를 깔고 아이를 재우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에서 뜨거운 부성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가 더 인상적으로 남는 이유는 성공을 이룬 한 자산가의 성공 이야기이자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 없는 아들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 한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낮에는 이 주식 중매인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감동적인 부성애가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아빠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꼬마 크리스토퍼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라웠는데요. 알고 보니까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네, 영화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닮은 아들을 이렇게 출연을 시켰을까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 크리스토퍼, 그러니까 아들 역할을 맡은 이 주인공이 실제 윌 스미스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였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장면에서 더 뭉클하고 뭐 마주보는 장면에서는 더 사랑스러운 이 부자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둘의 연기가 또 감동을 더해준 영화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산의 답 듣겠습니다. 강산의 답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농구를 못하는 게 유전인가 보다라면서 이제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누구도 너에게 넌 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하게끔 하지 마. 그게 나라도 말이야. 정말 가슴에 와닿던 말입니다. 네. 요즘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든 분들께 용기가 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이 표면적으로는 아들에게 이제 했던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뭐 말 또는 다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갖은 고생 끝에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직원에 합격하고 환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 충혈된 눈으로 표현됐을 때 보는 사람이 대신 뭉클해지고 눈물 나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980년대 미국의 이 경제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 40대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네. 과감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히는데요. 바로 그 시점이 이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배경이 되는 시기이고요. 네. 이를 통해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한 개인이 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 상황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아내 린다는 힘든 생활고에 지쳐서 당장 돈이 안 되는 인턴십을 하겠다는 이 크리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현실을 모르는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크리스 역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꿈을 선택하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들에게 했던 말을 이제 스스로 실천한 결과였던 거죠. 누구도 넌 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끔 하지 마. 꿈이 있으면 지켜야 돼.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근간이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삶이 막막하고 괴로웠지만 아들이 옆에 있는 것에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네. 이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행복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힘이 되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온 느낌인데요. 오늘의 영화 속 힐링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영화의 이 실존 인물인 가드너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진정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더욱 추진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다.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네.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예, 그는 이제 자신의 직관과 신념을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너에게 넌 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끔 하지 마. 꿈이 있으면 지켜야 돼. 네. 오늘은 힘들고 지친 분들께서 보시면 용기와 힘이 되는 영화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신 박홍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작가가 고3 때 연상의 여성을 사모하는 애틋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 2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산문시고 고백적이며 낭만적인 시죠. 그대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절대 사소할 수 없는 일을 사소하다고 하며 반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에 빗대어 사랑의 불변성을 감각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저의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도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습니다. 남은 오늘 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윤종신 고백을 앞두고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